네,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마이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자,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강연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 900번째 정도 되나요? 네. 근데 프로 강사 세계에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강연을 해요. 그럼 뭐 수천에 수만에 금방 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사로서의 핸디캡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성대 결절이에요. 그리고 혀가 짧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치아가 몽땅 빠졌어요. 그래서 RA가 틀리거든요. 발음이 더 좋지 못하고 강연 도중에 제 틀니가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기하시는 분, 네, 공책 다 덮으시고요. 네, 볼펜 다 넣어주세요. 저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담 기반으로 하는 강연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택시기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잡은 루비콘 강을 건너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 모두 강을 건너셔야 돼요. 영화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네. 여러분들 어차피 요단강,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레테이 강이라고 그래요. 하데스가 지배하는 그 레테이 강. 뭐 동양에서는 보통 뭐 요단강 좀 쓰죠. 저한테도 무수한 강을 건넜어요. 그 강 중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루비콘 강도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한 택시기사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넜던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제 어렸을 때 꿈 과연 뭘까요? 택시기사? 아니었어요. 저는 10대, 20대, 그마저도 30대 초반까지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갔죠. 저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릴게요. 저희 할머니. 충북 영동 양강이라는 깡촌에서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다리를 엄청 심하게 저셨죠. 이 불쌍한 여자. 어떤 남자가 데려가서 결혼을 할까요? 나이 연세 지긋이 드셔갖고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그것도 후손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낳으시고 일찍 사망하세요. 그런 불행했던 조상사 과거가 있죠. 저희 아버지 그 깡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주경야도 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먼 친척 8천의 도움으로 우와 농고를 졸업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농고까지 졸업해요.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맞아. 국가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데가 어딜까? 요 위치가 좋대요. 네, 요 위치가. 네, 고향은 요 위치가. 네. 그래서 곰곰이 지나갈 대학을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이제 육군사관학교 14기로 군인이 길을 접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별까지 따요. 장군이 되십니다. 우와 만세. 세대 간의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저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얄미운 형. 정말 얄미운 형. 하루는 오만 인상을 찡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아, 형 인상 펴. 왜 그래? 그럼 2등이에요. 그리고 룰루랄라 휘바람 불면서 들어와요. 그럼 1등이고요. 그럼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서울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딱 두 학교. K고등학교. K고의 1, 2등을 다퉜습니다. 그럼 저는 몇 등을 했느냐? 저는 뺑뺑이로 돌아가는 중학교 70명 중에서 반에서 한 20, 30등 했습니다. 잘한 거 아닌가요? 상위 30%? 근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해갖고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너는 돌연변이 같다. 저는 그거 믿었죠. 그래, 나는 머리가 아니야.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도 싫었고요. 왜냐? 학교 가면은 비교당하는 거예요. 워낙 유명했거든요. 야, 너희 형, 너희 아버지 대단한데 너는 왜 금형이냐? 맨날 굴만 먹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오로지 목표는 학교 빨리 잘리자. 네. 그래서 가출도 해보다가 드디어 중학교 2학년 때 제 일생일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기사를 접해요. 현역 육군 대령의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근면 성실함과 세상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권유를 했대요. 이 기사를 읽는 순간 머리를 띵 하고 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육군 대령의 아들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나태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어차피 학교가 아니니까요. 공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신문 배달을 시작하면서 시험 때가 되면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한 15번 하죠. 그래갖고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세. 학교 잘립니다. 만세. 소원성취한 거예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쉽게 일본어 한마디만 쓸게요. 노가다 데모도 하루 일당 10,000원 받고 전국 각지 돌아다니고 재밌어요. 재밌어. 일 끝나면 막걸리 줘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삿짐센터는 조금 힘들고요. 책 외판도 해보고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해보고 주부 뭐 서빙도 해보고 그렇게 사회를 배워 나갔습니다. 좀 힘든 남들이 꺼려하는 그 생활을 몇 년? 무려 12년을요. 자,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한테도 딸린 식구가 있구나. 이제 안정된 직장을 찾아보자. 떠들지 말고. 근데 제 능력 가지고 갈 직장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떠밀리듯이 핑계 삼아 시작한 게 빚 좋은 개 살고 나 사업해. 실제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 성공할까요? 당연히 망하죠. 신용불량자 되고요. 빚쟁이가 되면서 살고 있던 전세는 월세로 돌리고 결혼 예물은 전당포에 팔고 그때가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하지만 아내한테 떳떳했어요. 파렴치 아니죠. 여보 좀 기다려. 더 큰 거 해줄게. 기다려. 나 믿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다 그럽니다. 이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태어났던 제 딸, 어린 딸이 아프기 시작해요. 정확한 병명은 좌심방 우실기시라는 심장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성장도 더디고. 좋다. 수술 받자.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새벽 제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제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100만 배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가 무거웠죠. 딸내미를 벽제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그날부터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면요. 정면 못 봐요. 하늘 도저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몇 날 며칠을 걷다가 한 3일 됐나요?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주변을 확인합니다.
제가 서 있었던 위치는 공교롭게도 한강의 잠실대교예요.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다리 난간을 붙들고 부르르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지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가 내 딸을 만나러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모작을 열정적으로 출발하느냐. 제가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후자를 선택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힘껏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또 다른 루비콘 강이에요. 다리를 돌아서 딱 마침 어느 건물을 만나는데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와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가 여쭤보니까 택시 운전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이래요. 나한테도 운전면허가 있지, 일종 보통. 저도 혹시 시험 택시기사 가능한가요? 접수처에 알아보니까 가능하대요. 만세. 드디어 저는 그래서 1997년 1월 23일 추웠던 겨울날 택시 핸들을 잡습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회사에 일찍 나가고 2시간 먼저 일찍 나가서 2시간 일찍 들어오는 택시를 받아서 하루에 14시간 운전했어요. 제가 택시 운전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은 그 시간에 일을 시작해서 14시간 동안 무조건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먹지 않겠다. 4년간 이렇게 일하고 나니까 도저히 갚아지지 않을 것 같은 빚이 갚아집니다. 은행 탕감이 컸죠. 한 달 용돈 2만 원 썼어요. 그것도 못 썼죠. 이발 한 번 하고 목욕 한 번 하고 또 몇천 원 남아요. 맞벌이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전하고 나니까 빚이 갚아지는 순간 만세. 너무나 행복했어요. 빚 없는 세상. 근데 제가 그때 잃은 게 있습니다. 제 치아 22개.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 빚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고민에 휩싸여요. 어떤 고민이냐? 하루에도 12번 때려치우고 싶었던 이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계속 할 거냐? 이제 다른 직업을 모색해 볼 거냐? 3개월간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택시 산업, 택시기사 미래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왕 택시 할 거면 개인 택시를 해야 된다. 주변에 손을 벌립니다. 저한테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십시오. 4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이제 빌려주시더라고요. 만세. 신났어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하루에 18시간 운전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한계치예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요? 18시간이요. 그 기사를 읽고 미소가 머금어지더라고요. 강수진 씨 하루에 24시간 연습하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 그게 한계잖아. 체력적 한계. 채 3년이 가기 전에 2년 10개월 만에 개인 택시 사기 위해서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정확히 저는 6년 10개월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의 세월을 견딘 거는 제 가슴 속에 빛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세월을 견뎠고, 그 빛나는 꿈 때문에 그 이후로도 12년을 더 걸어왔고, 그 빛나는 꿈 때문에 앞으로도 제 갈 길을 걸어갈 예정입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던 어느 한 택시기사, 가슴속에 빛나는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아는 데까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쉐어할 겁니다.